오늘은 가을 감성돔을 찾아서 완도항에서 배를 타고 대모도에 나왔습니다. 대모도 이름 모를 왔어 채비를 뿌리고 포인트를 설명하는 도중 입질이 들어옵니다. 뭐야? 당겨내면서 감성돔 입질과는 틀린 입질이라는 걸 느껴봅니다. 감성돔이 아니다. 뭐야? 야, 이거 무슨 볼락이 이래 큰 볼락이 있노? 우와, 무슨 이야, 볼락시알 큽니다. 감성돔 입질 그렇지만 시원하게 쭉 가져가는 시원한 입질을 보여주는 볼라구가 첫 입질을 보여줍니다. 첫 캐스팅에 붉은 씨알의 볼락 입질을 받아내고 기분 좋게 낚시를 이어갑니다. 자, 앞에 보이는 저승이 붉은 도입니다. 붉은 도를 마주보고 있는 갯바위에 내려서 낚시를 하는데요. 11월 달인데 갯바위에 모기가 너무 많습니다. 한여름에도 이런 모기떼를 구경하기 힘들 정도로 모기가 엄청나게 달라붙고 있는데요. 낚시를 몇 번 해보니까 여건이 모든 것이 오늘은 좋습니다. 특히 좌측편에서 지금 본류대가 쫙 이래 뻗어 나가면서 제가 낚시하는 이곳은 지루대가 이렇게 본류대 속으로 들어가는 그런 조류를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끼를 거두어서 손으로 만져보니까 오늘은 막 수온도 적당하게 좀 온기를 느끼는 그런 수온인 것 같고, 조류 좋고 수온 좋고 날씨 좋고 물색도 굉장히 좋습니다. 하는데 오늘 걱정이 딱 되는 것은 어저께 일어난 지진입니다. 바다 북한 어딘가는 모르겠는데 바다에서 일어난 그 지진의 영향으로 어제 출조를 하신 분들은 대부분 고기를 낚시를 못했답니다. 며칠 동안 계속해서 낚이던 고기가 어제는 몰강 수준이었다 하는 것은 지진의 영향일 겁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낚시를 하다 보면은 가까운 일본에서도 이렇게 지진이 일어났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은 고기가 안 됩니다. 계속해서 조항이 좋다가 어저께 조항이 없었다는 것은 뭐 지진의 영향인데 그 영향이 오늘까지 이렇게 또 영향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은 여건은 모든 것이 지금 좋습니다. 감성돔 낚시하기에 적합한 그런 여건을 갖추고 있으니까 아마도 오늘 감성돔 얼굴은 보여줄 것 같습니다. 오늘은 모든 여건이 좋아 꼭 감성돔 얼굴을 보고 갈 것 같은 느낌을 받는 순간 당찬 입질이 들어옵니다. 감성돔이다. 첫 감성돔이 올라옵니다. 이거. 와, 힘 좋다. 이 뭐야, 이거 돌돔이네. 와, 무슨. 야, 돌돔도 씨알 크다. 참 귀한 고기 낚았습니다. 돌돔이 당찬 입질을 보여줍니다. 돌돔이 한 마리가 올라왔습니다. 벤치급은 조금 벗어난 사이즈 같습니다. 하는데 감성돔인 줄 알았는데 정말 감성돔보다도 더 당찬 그런 입질을 보여주는 돌돔이 아침 인사를 합니다. 감성돔은 아니지만 진한 손맛을 안겨주는 돌돔입니다. 자, 오늘의 감성돔 채비는 낚싯대는 1호 낚싯대입니다. 1호 낚싯대에 원줄 2.5호, 목줄 1.5호, 그리고 찌는 15도 경사찌 G2지에 전청 수중지를 달고 봉돌은 비봉돌 하나를 물려서 가감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낚시에서 견제 동작은 필수입니다. 지가 살짝 가라앉는 모습을 보면서 미끼가 바닥에 닿았다는 걸 느끼며 살짝 띄워주는 견제 동작을 취해줍니다. 유인 동작과 미끌림을 예방하는 방법입니다.
다시 한번 짧은 견제 동작을 취해줍니다. 왔어. 살짝 들어올리는 견제 동작에 입질을 받아냅니다. 무엇이냐. 우럭이다, 우럭. 아, 우럭이 아니고 진노래미구나. 비록 감성돔은 아니지만 견제 동작을 취할 때 진노래미도 입질을 받아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만있어. 진노래미가 올라옵니다. 견제 동작은 모든 어종을 낚을 때 고기를 유인하는 꼭 필요한 테크닉입니다. 자, 일단 낚시를 시작하니까 볼락, 돌돔, 그리고 또 진노래미까지 이렇게 다양한 어종들이 지금 올라오고 있다는 것은 물속 지형이 괜찮다는 겁니다. 앞에 낚시를 해보니까 여가 미끌림이 이렇게 계속 생기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뭐 각종 어류들이 서식을 하고 있는데요. 아마도 감성돔도 이런 것을 좋아하겠죠. 모기가 많아도 너무 많습니다. 지금 막 다리에 새카맣게 지금 붙어 있는데 옷이 좀 두꺼워서 막 그나마 지금 모기 침이 그걸 하질 않는데 얼굴에도 그렇고 지금 모기들이 야 정말 많습니다. 막 겨울철을 앉아 얼마 남기지 않고 마지막 앉아 발악을 하는 것 같은 막 그런 기분이 들 정도로 모기가 많아도 너무 많습니다. 왔어. 이것도 뭐가 이것도 이상한데 힘을 세는데 보니까 이것도 진노래미 같아. 감성돔이 아니겠는데. 야, 그래 무슨 힘을 이래서 놓 올라오는 감성돔은 안 올라오고 또 진노래미네. 참. 야, 이거는 잘 못 들다가는 낚싯대 부르겠다. 도처로 떼야 되지 않겠다. 와, 명태다, 명태. 야, 크다. 감성돔은 어디 가고 이런 거 뭐 올라오노? 아침 황금물 때 원활한 감성돔은 낚시 못했지만 기분 좋게 낚시를 이어갑니다. 근데 오늘은 막 대체적으로 입질이 돌돔도 그렇고 볼락도 그렇고 지금 낚여오는 진노래미도 그렇고 막 시원한 입질은 보이지를 않네요. 낚싯대를 살짝 들었다가 놓았다 이렇게 하는 순간에 토독토독 하는 그런 아주 약은 그런 입질을 보여줍니다. 중들물이 지나자 조리는 빨라집니다. 조리가 갑자기 빨라지기 시작합니다. 지금은 뭐 낚시를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아닙니다. 앉아서 경감미끼나 한번 만들어 봐야 되겠습니다. 아침에는 잡어가 없었는데요. 지금은 잡어가 너무 많습니다. 지금은 뭐 낚시할 시간이 아닙니다. 이 물이 조금 죽으면은 이곳에서 감성돔 얼굴을 틀림없이 볼 것 같은데요. 제가 지금 만들고 있는 이것은 경단미끼입니다. 갯바에서 여러분들이 뭐 잡어가 특히 잡어가 많을 때 그리고 또 입질이 약을 때 이렇게 경단을 만들어서 한번 사용을 해 보시면은 정말 탁월한 효과를 보입니다. 이 경단미끼는 감성돔 그리고 참돔, 돌돔, 오만 고기들은 그냥 입질도 깔짝거리는 입질이 없습니다.
그냥 퍽 하면서 들고 들어가는 뭐 그런 입질을 보여주는 것이 특징인데요. 일단 크릴을 한 4분의 1 정도 완전 녹여서는 죽을 만든다는 식으로 계속 이렇게 주물러서 완전 죽처럼 이렇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에서 제가 지퍼백을 하나를 가져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손이 좀 덜 더럽히면서 할 수가 있는데요. 갯바에서 이렇게 만드는 과정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귀찮습니다. 손이 이렇게 크릴 냄새가 나고, 그리고 또 시간도 좀 걸립니다. 자, 일단은 크릴을 완전 죽처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다음에는 빵가루와 크릴이 한 1:1 정도가 되도록 이렇게 다시 한번 빵가루를 넣어서 이렇게 혼합을 합니다. 빵가루를 넣지 않으면은 바늘에 끼워서 던지기가 굉장히 힘이 듭니다. 그래서 빵가루로서 이렇게 점도가 좀 나게 주물러 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파우더입니다. 파우더는 곡물이 들어있지 않는 파우더가 되어줘야 하거든요. 일반적으로 보면은 파우더가 대부분 보면은 곡물이 암맥이라든지 그리고 또 옥수수라든지 이런 것들이 들어있어서 경단으로 만들기에는 조금 부적합합니다. 파우더로서 내가 바늘에 끼울 수 있는 점도를 이렇게 맞춰주면 되겠습니다. 시중에서 경단 미끼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미끼도 잘 듣습니다. 듣지만은 저 같은 경우에는 갯바에서 이렇게 직접 자작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한번 사용을 해 보시면은 여러분들도 깜짝 놀랄만한 그런 또 입질을 받아낼 수가 있습니다. 조금 귀찮더라도 다음에 여러분들이 낚시를 가셔가지고 도저히 뭐 잡어 때문에 낚시하기가 힘이 들고, 그리고 입질도 얕고, 그리고 또 조항도 없다 할 때는 경단 미끼를 한번 만들어서 사용을 해 보시면은 탁월한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제주도 분들이 이렇게 많이 사용을 합니다. 제주도에서 뱅에돔 낚시를 할 때 이 경단 미끼를 만들어서 많이 사용을 하는데요. 자, 적당하게 뭉쳐졌습니다. 자작으로 만든 경단 미끼 채비입니다. 지금까지는 G2 찌를 사용을 했는데요. 불익이 있는 3B 찌를 달았습니다. 경단 미끼를 사용을 할 때는 조금 불익이 있는 찌가 이렇게 가라앉지 않는 그런 찌를 사용을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전청 수증기를 달고요. 삼각도래. 자, 삼각도래에 가지 채비를 했습니다. 바늘 하나는, 바늘의 편차는 한 50cm 정도의 편차를 주고, 뽕돌은 달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뭐 조류라든지 수심이라든지 이것을 감안을 해서 깊고 또 조류가 좀 빠를 때는 뽕돌을 달아주는 것은 좋지만요, 경단의 무게가 있기 때문에 경단의 무게로서 이렇게 채비를 내린다 생각을 하고 그대로 사용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경단 미끼로서 낚시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늘은 조금 큰 바늘을 사용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감성돔 낚시를 할 때는 보통 감성돔 한 3호 바늘 정도로 이렇게 사용을 하지만은 경단을 사용할 때는 경단을 좀 크게 끼워주는 것이 좋거든요. 그래서 바늘도 감성돔 한 4호나 5호 정도의 조금 큰 바늘을 묶어서 사용을 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잡어가 많고 감성돔 낚시를 할 때는 엄지손톱만하게 조금 크게 경단을 달아줍니다. 경단 미끼를 사용하면서 가장 좀 신경을 써야 될 것은 캐스팅입니다. 이것을 일반적으로 사이드 캐스팅이라든지 잘 못 던지다가는 던지는 과정에서 잘 떨어져 버리는 그런 일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이렇게 살짝
낚싯대의 탄성을 이용해서 살짝 이렇게 던져주는 것이 좋습니다. 자, 경단 미끼가 과연 오늘 어떤 효력을 발휘할지는 모르겠지만은 마지막 남은 시간 경단 미끼에 기대를 걸어봅니다. 경단 미끼를 사용할 때는 이렇게 살짝 당겨보면은 무게감이 틀립니다. 그래서 지금 경단이 붙어 있다 안 붙어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느낌으로 초리대 끝으로 이렇게 당겨보면은 묵직한 이런 느낌이 납니다. 그리고 경단이 떨어져 버리면은 가볍게 이렇게 쑥 당겨오는 느낌, 그것을 보면서 아, 내 미끼가 아직 그 바늘에 달려 있구나 하면서 믿음을 갖고 계속 낚시를 할 수가 있는 또 그런 장점도 있습니다. 경단 낚시를 할 때 감아 드릴 때 이렇게 빨리 감아 드리면은 경단이 떨어져 버립니다. 그런데 이렇게 살살 감아 드려 보면은 경단이 지금 위에 경단은 떨어졌고 밑에 경단은 남아 있죠. 이렇게 물속에 풀립니다. 자, 이렇게 부스러기가 가루가 이렇게 떨어지면서 물속에서도 오랫동안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경단 낚시를 할 때는 봉돌을 달지 않는 것이 좋지만요, 지금과 같이 조리가 빠를 때입니다. 조리가 빠르다 보면은 미끼가 크니까 미끼가 무게가 있더라도 그 부피에 의해서 이렇게 떠내려가는, 밀려서 내려가는 그런 현상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입이 봉돌을 하나를 달아서 좀 더 밑채비가 안정이 되도록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봉돌의 가감법은 조류의 빠르기입니다. 수심도 어느 정도 참작은 하셔야 되지만은 봉돌은 항상 조류의 빠르기에 따라서 내가 어떤 봉돌을 달아서 내 채비가 이렇게 떠내려가는 떠서 이렇게 가는 것을 각을 잡아서 좀 더 밑으로 이렇게 향하게 만들어 줄 수 있는 것은 봉돌밖에 없기 때문에 아무리 수심이 얕은 곳이라 하지만은 조류가 빠르면은 좀 보다 무거운 봉돌을 달아서 내 채비의 각을 이렇게 한 45도 정도로 이렇게 잡아 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선택하셔야만 내가 원하는 곳까지 이렇게 채비를 내릴 수가 있을 겁니다. 보거구나. 보거 한 마리와 감성돔 한 마리가 같이 올라왔습니다. 와, 힘 좋다. 조리가 조금 앉아 죽어갑니다. 조리가 좀 죽어가니까 어김없이 입질이 들어옵니다. 윗바늘에는 감성돔이 물고 밑에 바늘에는 보거가 물었습니다. 보거도 씨알이 크네. 경단 미끼로서 안 먹는 고기가 없습니다. 이런 보거부터 학꽁치까지 다 물지만은 일단은 내 채비를 바닥천까지 이렇게 내릴 수 있다는 것이, 그리고 잡아들인테 오랫동안 이렇게 견디면서 경단 미끼로서 낚아낸 감성돔입니다. 조리가 서서히 앉아 죽어갑니다. 죽어갈 때 한 마리가 올라왔는데 그렇게 큰 씨알은 아니지만은 빠른 조류에서 낚아낸 감성돔이라서 그런지 굉장한 힘을 발휘를 합니다. 경단 미끼 효력인지 첫 감성돔을 낚아내었습니다. 정말 힘 좋은 감성돔 손맛을 보았습니다. 잡어가 많을 때입니다.
잡어가 없다면은 뭐 그릴 미끼가 가장 최상의 미끼입니다. 하지만은 요즘은 잡어 때문에 낚시하기가 굉장히 힘든 그런 철입니다. 요즘은 겨울철에도 잡어 등살에 낚시가 뭐 불가능하다 할 정도로 그렇는데요. 경남 미끼로서 제가 오늘 만들어서 한 마리를 낚지 못했더라면은, 자, 또 입질입니다. 입질입니다. 입질. 연속적인 입질을 지금 받아냅니다. 손맛 좋다. 오. 올라온다. 아이고. 이번에는 밑에 바늘에 감성돔이 올라왔습니다. 경남 미끼로서 낚아냈습니다. 왔어. 아이고, 빠져. 하겠습니다.